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규칙이 계속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볼 미래의 청사진, 바로 현대안보의 이해입니다. 기존의 룰이 어떻게 흔들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고들어 보죠.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을 한번 볼까요? 먼저 옛날 규칙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판이 바뀐 디지털 전장을 지나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흐릿해진 현실을 보고 거대한 강대국들 경쟁 속에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대인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힘의 고전적인 사용법, 억제라는 낡은 규칙에 대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국제 질서를 지배해온 기본 개념이죠. 억제라는 게 사실 단순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힘으로 콱 누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거 해봤자 손해야 라는 계산을 하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인 거죠. 여기 보세요. 억제는 크게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왼쪽 방패, 이건 거부적 억제라고 해요. 야, 너 때려봤자 소용없어. 다 막을 거니까 이런 거죠. 방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칼은 보복적 억제예요. 한 대 치면 넌 10대 맞을 줄 알아.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 방패와 칼이 딱 균형을 이뤄야 진짜 억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장, 기술이 모든 걸 어떻게 바꿔놨는지 한번 보시죠. 이 그림 정말 상징적이지 않나요? 노트북에서 미사일이 날아간다니? 이게 바로 군사력의 민주화라는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기술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었던 그런 파괴적인 힘을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분쟁의 문턱이 그냥 확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간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의 민주화예요. 해커 한 명이 혹은 작은 그룹이 저렴한 드론 몇 대로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누구나 전쟁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정작 아무도 제대로 끝내지는 못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럼 이게 왜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민군 기술 융합.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술이랑 적이 날아가는 미사일을 유도하는 기술이 이제는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약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전장이 만들어낸 풍경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이제 전쟁과 평화의 경계선 자체가 흐릿해집니다. 이걸 바로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처럼 정말 안개가 자욱하죠? 평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면전도 아닌 그 애매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뭐 가짜뉴스 퍼뜨리고 사이버 공격 살짝 하고 국경에서 작은 도발을 하는 식으로요. 대놓고 전쟁을 걸지는 않으면서 조금씩 상대방을 갉아먹는 거죠. 자, 이제 렌즈를 좀 더 넓혀서 거대한 판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바로 강대국들 사이의 힘겨루기, 그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세력 전위 이론인데요. 기존의 챔피언인 A가 쭉 세상을 지배하다가 도전자 B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힘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저 지점 보이시죠? 바로 저때 충돌할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저 교차점, 저 위험지대를 우리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강자는 제가 내 자리 뺏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하고 신흥 강자는 이제 내 시상인데 왜 자꾸 막지? 하면서 불만이 쌓이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면서 결국엔 누구도 원치 않았던 전쟁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겁니다. 이런 거대한 고래들 싸움에 중간에 낀 국가들은 정말 머리가 아파집니다.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전략적 모호성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전략적 명확성을 택할 것이냐.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맞춰봐 하고 애매하게 굴 건지 아니면 이 선 넘으면 가만 안 둬 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을 건지 그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저울 그림이 그 딜레마를 정말 잘 보여주죠.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적을 자극해서 전쟁에 휘말릴 수 있고 반대쪽으로 너무 기울면 동맹을 벌이는 꼴이 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너무 암울했나요?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전략, 그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네트워크 안보예요. 이 거미줄 같은 그림을 보세요. 이제 안보라는 건 성벽을 더 높이 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얼마나 더 촘촘하고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졌어요. 즉, 누구랑 친구인가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안보가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회복 탄력성. 이 오뚜기 같은 인형이 모든 걸 말해주죠. 중요한 건 한 대도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위기는 계속 오니까요. 중요한 건 맞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능력. 바로 그 회복 탄력성을 갖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안보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적응하고 회복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한번 지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안보라는 거죠. 자, 오늘 긴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끊임없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은 과연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계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